한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다녔는데요. 가게 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 국제교육도시연합 총회가 올해가 이제 13번째 맞이하는 총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는데, 그 교육도시연합은 그 평생 당연직 의장으로 바르셀로나 시장이 선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곳했고, 몇 년 전인가는 이제 창원에서도 전국 세계 총회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태 지역 회의가 내년에 구미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작년도에 2013년도에 전국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개최했다는 그런 이제 상징성 때문에 우리 제천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제천시의 우리 평생학습 과장을 비롯한 평생학습팀에서 정말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또 준비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 성과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 자리에 제가 꼭 불러냈습니다만 우리 김정옥 주무팀장과 우리 하은미 중관을 비롯한 제천시에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꼼꼼히 잘 챙겼던 점에 대해서 그 성과가 거뒀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정말 감사하고 수고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민선 6기의 최대 역점사항은 시민 대통합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는 제천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당, 야당, 정파가 따로 없는 100% 시민이 함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2015년 제천시 예산안 제출과 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정의 주요 사안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제13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참석의 성과와 그 결과, 그리고 2015년 주요 예산 확보 활동 및 예산안 관련 사항 개요, 그리고 세명대학교 하남 캠퍼스 조성 관련 제천시의 입장, 마지막으로 시정 브리핑 정례화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시정의 당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 한국 11개 도시와 함께 참가하여 제천시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 및 다양한 세일즈 활동을 통해 34개국 474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떠오르는 도시로서의 제천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국제시장단 원탁회의에 5명의 지역이 선정돼서 우리 제천이 대표 토론자로 참여해서 제천시장과 제네바 시장, 로사리오 시장, 바르셀로나 시장, 리바리스파시아 마드리드 시장, 이렇게 5개 시장이 함께 참여해서 약 7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제천시의 다양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정책, 그리고 비전,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세밀한 사안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제천시와 바르셀로나 혹은 유럽과의 그 긴밀한 기업이나 또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회 대표단들, 회장단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교류 협력의 틀을 창구를 개선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시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으나 의회에는 내일 제출되는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안은 오늘 밝히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관계 부서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 시에서는 시의회 의장님을 함께 또 국회의원과 함께 도의원과 함께 모두 혼연일체된 마음으로 우리 제천시 예산 확보를 위해 국정감사 기관까지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중앙 각 부처와 국회 그리고 도청을 방문하여 제천시 사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민시장 시대에 맞게 2014년 9월 2일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및 지방보조금제도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기조에는
이 건전성 있는 지방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균형 있고 그리고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옥전 지역의 공양읍 옥전 지역의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을 통해 이 국도위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반영하였고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국비 22억 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시민과 소통하고자 준비했던 2015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있어서는 시민 의견 면접 조사 결과 우선적 투자 대상으로 교육, 사회, 복지, 문화관광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분야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 재난, 관광 기반 확충, 상하수도 관리 등 분야가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시민 제한 공모 사업으로는 기획 예산 10억 원에 총 14건 16억 원의 사업비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정밀한 검토 결과 이 중에서 8건 총 8억 6천만 원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더 많은 예산 배분과 시민 설명회 및 재정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시장이 함께 열어가는 건전 재정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세명대학교 하남 캠퍼스 조성 관련된 제천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교의 하남 캠퍼스 추진이 국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개정 작업과 함께 지역과 대학이 반드시 상생 발전의 틀 안에서 상호 존립 기반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살리기 위한 세명대 측의 순수한 동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남 캠퍼스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천 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세명대학교를 중부권 최대의 명문 사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명대학교는 14만 제천 시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동반성장이라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참고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천 시민과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충청북도 도지사 및 다양한 모든 분야에 있는 시민 모두와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세명대학교 하남시 분교 설치를 막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명문사학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세명대의 순수한 동기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 제천시의 지역 경제 붕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남 분교 추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천 시민 모두가 키워가는 시민의 대학으로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더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세계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지방도시를 근거로 100년 대계를 세워왔으며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비추어 세명대도 그동안의 재단과 학교 측만의 대학이 아닌 제천시와 제천시민 모두의 응원과 협력 지원을 받는 새로운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우리 제천지역과 오래도록 함께해 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송광호 국회의원과 2013년 7월 17일 박수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이에 대한 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2023학년도까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즉 전체적으로 16만 명 감축 계획에 따라 이달 중 마련될 대학 구조개혁 최종 평가 방안에 대한 세명대책의 대응책 준비에 우리 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명대가 우리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운영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남시와 하남시 의회를 방문하여 세명대학에 대한 제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을 설명하고 대학이 제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특히 거시적 안목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며 나아가 하남시와 제천시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도시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정 브리핑 정례화로 열린 시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12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시정 브리핑을 정례화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을 시민과 함께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주요 시정 및 정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또 시민 시장 시대에 맞는 정책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개요는 이 시기는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경에 시작을 해서 정례 브리핑 후 추가 사항에 대한 간담회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주 월요일,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시장이 직접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하고 혹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둘째, 셋째, 넷째 매주 월요일은 각 국장 그리고 혹은 실과장이 주관하여 세부 현안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그리고 긴급 사항에 대한 보도 지원을 하도록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수시 브리핑은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시기의 시정 홍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과의 유기적인 정보 소통의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그동안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였고요. 또 시정에 출발해서 이제 한 5개월쯤 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한 번쯤은 뵙고도 싶었고 해서 오늘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